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카드 섹션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무슨 전국 체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뭐 하면 카드 섹션을 했는데, 카드 섹션 하면서 내가 그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몰랐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전광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들으라는 색깔의 카드를 들 뿐이죠. 그런 상태에서 재밌을 수가 없죠. 늘 때 맞춰서 들지 못할까, 다른 색깔을 들어서 혼나지 않을까, 그냥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지 그걸 즐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 퍼즐 같은 걸 밤새도록 맞추거든요. 어찌 보면 아주 노동이죠. 고된 일이고 얼마나 그 신경 쓰이고 하는 겁니까? 근데 그걸 즐겁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 이 그림 전체를 다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을 자기 일로 자기가 완성해 가는 거죠. 그 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아는 사람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상태인 거냐, 내가 알고 그 빈칸, 부족한 부분, 전체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 넣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어느 뭐 그룹의 회장이다. 그 회장이 알고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만이 아니고 어떤 의도라든가 뭐 목적이라든가 이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실시간으로 전 그룹 직원들이 만약에 회장의 말을, 뭐 그걸 알려주는 방법은 말이 거의 전부니까요. 그걸 직접적으로 매일 듣는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그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이 될까. 알면 사람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게 층층이 내려와요. 뭐 사장단 회의, 임원회의, 부서장 회의, 팀장 회의. 결국은 팀원이 대다수인데, 결국 팀원이 일은 해야 되는데 그 팀원은 어떤 회의도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비단 뭐 조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윗분들은 많이 아시죠. 뭐 3대가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그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세대 간에 아는 게 차이가 있죠. 이게 지식의 차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가장 발언권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른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다 공유를 하면 이 집 벌써 공기가 다르죠.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눈치 보고 이런 게 이제 다 없어지고, 이게 바로 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 아는 거에 그 격차가 없이 수위가 똑같아지는 거. 이건 사회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없고, 청와대 안과 청와대 밖에 아는 수위가 높낮이가 같고, 이런 사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뭐 투명하고 이게 공정한 사회는 아는 것이 같아지는 거. 이 많이 아는 사람이 적게 아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겁을 준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많이 아는 사람 앞에 가면 머리를 조아린다거나, 이 아는 거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게 힘이죠. 또 아는 걸로 자기가 뭐 그걸로 돈도 벌고, 결국은 음지에서 아는 걸로 부정, 부패, 비리가 싹트고 다 그런 거죠. 같이 똑같이 알면 그 자체가 이제 공정한 것이고, 투명한 것이고, 이게 이제 저는 소통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광화문에 막 나와서 우리가 광우병 사태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촛불 시위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런 불통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월호
때 뭐 7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고, 뭐 그 미국소 수입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안 알려주는 것 같은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아니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한테 안 알려주고 거기에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두 번째 축은 이제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주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쭉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린 걸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소통이 잘 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개개인들이 좀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개개인 차원에서 이제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소통의 어떤 출발점일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 솔직한가, 투명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경쟁에 강하죠. 경쟁심이 있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소통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승부욕을 갖고 소통에 임하는 거, 막 논쟁이나 이런 데서 또는 토론에서 막 이기려고 하는 거, 좀 여기서 조금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어떤 승부에서 벗어나서 같이 협력하고 협업하고 이런 비중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단점을 참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리하죠. 비판적이고 까칠한데, 그거는 그것대로 지적하되 이제 장점을 좀 많이 보는 문화, 그게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원인을 가지고 니 탓 내 탓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소통의 비중을 두지 않나. 그 문제의 어떤 해결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쪽에 좀 비중이 더 좀 옮겨올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좀 너무 비관적이지 않나. 이걸 좀 낙관으로 좀 희망적이고 낙관적일 필요가 있다. 무슨 비관적이야죠. 비관적인 게 훨씬 더 위기를 당할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이제 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조금은 더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됐을 때 우리의 소통이 좀 더 숨통을 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너무 차이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사람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집단과 집단 간에, 또 뭐 여야 간에 다 그게 있죠.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근데 이 어떤 공통점, 공통 분모 이런 것을 좀 찾는 쪽에 좀 비중이 옮겨올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너무 우리 문화 자체가 엄숙하고 엄중하고 무겁지 않는가. 좀 더 지금보다 좀 가벼워지고 좀 경쾌해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잡담 같은 거, 유머 같은 게 그게 실없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비중이 좀 우리 사회가 소통에서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어떤 냉철한 이성, 차가운 어떤 이성도 중요하지만,
막 이성적으로 발달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게 감성적으로 이게 공감력 있는 사람도 이게 대접을 받고 뭔가 그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성과 감성이 같이 이렇게 대접받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올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되게 이제 전문가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문가일수록 그 전문가 간의 칸막이나 경계는 더 이렇게 장벽은 높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허물어지고 서로 간에 어떤 통섭이 되고 연대가 되는 분위기로 어떤 방향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루 다 됐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의 말하기, 글쓰기도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 또는 그 읽고 듣는 사람 사이에 말하는 사람 자격이 있고 누군가는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없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쓰는 시대다. 우선 자신부터 그런 권리가 있고, 아니 더 나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쓰는 쪽으로 참여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아랫사람은 눈치 보게 만들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게 만들고, 또 자기들은 말하기 싫으면 다 숨기면서 밑에 사람은 다 이실직고 하라, 발가벗기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 말하는 데 있어서 또 글을 쓰고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위아래가 있으면 안 된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평등해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근데 그런 자유와 평등은 개개인들의 어떤 분투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지, 절대 누가 선물처럼 주지 않는다. 베풀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쓰고 말해야 된다. 말하고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듣고 읽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